practice debate as a ritual.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디베이트 토론, 디베이트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이 TV를 통해서 디베이트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비교적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뭐 국문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음악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고 다 있는데 영어학과 좀 다르잖아요. 영어학과 없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영어학과는 이건 뭐 하는 거냐? 영문과는 영문학을 잘 이해하고 또 그걸 할 수 있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농담으로 영문과 학생한테 오늘이야 무슨 거냐? 아이 뭐 국문과예요? 우리말로 다 하니까 그러죠. 영문학. 어쨌든 영문과가 있습니다. 또 국문과입니다. 한국은 문학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문학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목표죠. 음악과는 어때요? 음악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음악을 자기가 잘 하면 됩니다. 영어과는 회화예요? 영어과 목적이 회화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화하려고 영어과 다녀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 문제를 오늘 이야기 쭉 이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과 학생은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물론 답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디베이트. 또 어째서 영어과에서 해야 할 최고 목적이 디베이트냐? 그럼 모두 디베이트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 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데 우선 spoken English is the base of written English. 말, 구어체, spoken English. 이거는 written English. 글로 써놓은 영어. 그거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우리는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ABCD부터 하죠. 글 중심의 모두. 영어를 모두 글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 확 바뀌고 있죠. 말이 중심이다. 알아듣고 의사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영어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우선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라는 게 어떻게 터득되는 거냐. Spoken English can be learned through naturalistic way. naturalistic way. 자연학습법. 자연학습법을 통해서 영어는 터득해야 된다. 자연학습법. 자연학습법이 무엇인가? 그렇죠. 막연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가령 누가 축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축구공을 열심히 찹니다. 왜? 목적이 뭐죠? 골에 넣으려고 열심히 축구공을 찹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신, 정신이나 육체는 건강하게 단련이 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영어가 발달된다. 이게 자연학습입니다. 무엇든지, 뭐 운동뿐만 아니라 무엇든지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움직이면,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면 당연히 영어가 혹은 다른 무엇이든 그것이 발달된다. 자연학습법입니다. 이것은 기능주의 영어인데요. 존 듀이, 미국의 유명한 존 듀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능주의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첫째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영어 시간에는 토론식 교육을 못하나? 근데 사실은 영어만이 아니죠. 우리말로 하는 모든 과목, 토론 수업해야 된다, 토론 수업해야 된다.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초, 중, 고, 대 모두 다. 근데 이게 거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왜 모두들 이론상으로는 토론식이 최고 교육 방법이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나요?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토론 문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교실이든 교실 밖에서나 교실 밖에서나 교실 안에서나 토론 문화는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선 교실에서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토론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 토플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적어도 토플이 뭔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do they ask us to write or speak long? 이게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건데 말하고 글을 써라 이게 있는데 길게 하라. 몇 분 동안 말해라. 몇 분 동안 써라. 아니 몇 분을 쓰라니 이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예 제쳐놓고 있어요. 현재 토플 성적이 나오면은 최하인데 대한민국 최하입니다. 저 밑에 그럼 내일 안 되면 최하 그룹인데 그 점수가 그렇게 깎이는 근본 원인은 long speech, long talk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죠? 맞는 거는 청취 또는 청취도 그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리딩에서 주로 좀 맞습니다. 문법은 없어졌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길게 말하라고 그러고 왜 길게 쓰라고 그래요? 이거는 길게 말하고 길게 쓰려면 argument, 논술이라고 합니다. 말 논술이나 글 논술, 논술이라고 해요. argument. 이것도 우리말로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말, 글, 논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argument를 몸에 배게 할 수 있으면 길게 말할 수 있고 길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argument가 안 되면 조금 쓰란 말이에요. 자기 의견만 조금 쓰다가 그냥 그만이에요. 의견만 몇 마디 말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왜 길게 말하기를 원하고 왜 길게 글을 쓰라고 하느냐. 근본 원인은 argument가 머릿속에 스키마로 있느냐. 스키마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job application. 직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인터뷰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돈 내고 공부들 하죠. 인터뷰 공부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인터뷰는 왜 꼭 하라고 합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놨을 때 아기멘트가 있느냐. 머릿속에 아기멘트 할 수 있는 스키마가 있어서 이야기 전개를 어른들 앞에서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나 다 똑같이 디베이트에 통하는 겁니다. 디베이트. 이것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결국 오늘 말씀드리는 해답 얻기 내용이 되겠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거론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론 얘기를 할 때 서양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Always practice, but don't, not memorize. Always practice, but not memorize. 언제나 매일 연습은 해야 된다. 토론입니다. 그러나 not memorize.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아야 돼요. 즉 토론은 암기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암기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는 우리말로 이 토론이 꽤 성행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암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기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No, that's not debate. Debate는 alway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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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not memorize. 암기는 아니다. 이 얘기도 이야기 도중에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라는 걸, debate, 토론이라는 걸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우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사실들,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을 통틀은 거예요. 또 한쪽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value, 가치관. 이 가치관도 우리가 아는 지식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language, 언어의 형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머리에 형성됩니다. 발달됩니다. 자꾸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건, 발달이라는 건, 이것은 ritual, 아까 말씀드린 repeated acts in a particular situation, 무슨 특정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리추얼이 뭐냐 그러면은 가령 해질 때 Mom, bye bye, I love you. Bye John, bye, bye bye, I love you. 이게 리추얼이에요. 해질 때는 차에서 내려서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가 의뢰 그러고, 차에서 내리는 아이가 엄마한테 의뢰 그럽니다. 의뢰 뭐라고 그래요? Bye, I love you. I love you, mom. I love you, John.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리추얼이에요. 또 우리 무슨 일을 상당히 중요한 일을 여럿이 했어요. Hey, we did it. Give me a high five. Hi. Congratulations. 그럽니다. 그게 리추얼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Hey, give me a high five. Yeah, congratulations. 쫙 하고 맞춥니다. 요새 한국서도 가끔 그런 거 보죠. 리추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문화를 만듭니다. 리추얼, 작고 큰 리추얼들이 합해지면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언어 문화죠. 물론 다른 문화는 아니고 언어 문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문화들은 곧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론이 바로 이걸 위한 거다. 왜?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토론이라는 건 리추얼이라고 제가 그랬죠. 토론하는 리추얼. 토론 이렇게 며칠 모여서 누구부터 말하고 어떻게 하고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 하는 거 봤죠? 그게 바로 토론 리추얼이에요. 디베이트 리추얼. 그런 형식으로 한다. 그게 리추얼이다. 우린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debate is a ritual where opposite arguments conflict on an issue.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양쪽이 나는 yes, 너는 no, 양쪽이 conflict, 부딪히는 거. 이게 debate. 이런 리추얼이 있다. 만약에 그 리추얼이 없다면 싸움나는 거죠. 싸움나는 거예요. 너하고 이제 말 안 해. 난 이제 내 친구 아니야. 이거는 리추얼이 없어.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요. 이 리추얼 따라서 아까 하이파이 하듯이
아까 bye bye I love you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걸 좀 배우자. 영어과에서는 그걸 배워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기먼트 얘기를 뒤에서 읽어서 했는데 아기먼트가 뭐냐? 논술,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논술, 아기먼트. 이거는 의견을 내세우고 그 의견의 이유와 설명, 정당화, 의견을 내세우고 그걸 정당화하는 말이나 글을 argument, 논술이라고 합니다. 말 논술이든 글 논술이든. 근데 우리는 주로 글을 argument라고 그러고 우리는 debate라는 게 생소한 리추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서양의 리추얼로서 디베이트라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되게 됐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겠죠. 우리도 모든 리추얼, 우리는 우리대로 리추얼이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대로 리추얼이 있고 어느 거든지 이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발전해 옵니다. 리추얼라이제이션 그렇게 말하죠. 리추얼라이제이션 이게 여기서 저기서 한두 군데서 보이더니 차차차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게 이어져서 리추얼이 되어버렸다. 그 과정은 리추얼라이제이션 그런 겁니다. 우선 처음엔 말이에요. 아기가 3살, 만 3살, 4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난 안 갈래. 왜 너 가야 돼? 싫어. 왜? 난 입을 게 없잖아. 그러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디베이트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딸과 엄마 사이에 다른 의견인 conflict, 부딪히는 거. 그런 상황.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1500년, 20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리버틀까지 나왔더라고요. 리버틀은 반대 의견을 꺾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꺾는 걸 리버틀 그럽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차차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니 이제는 리버틀, 엄마 의견을 꺾으려고 해요. 조금 크면 엄마 의견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때 돼서 에드워드 III, 에드워드 3세, 1300년도입니다. 1300년대 에드워드 3세 때 정식으로 그 디베이트라는 거 그거 중요하다라고 영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와 온 사람들이 아주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스티브 더글러스가 토론을 벌였어요. 공식 석상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 토론 때문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1300년대에서 한 500년 지나서 미국에서 토론이 상당히 컨테스트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토론에 대해서, 디베이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더니 묻는 토론 중에 물어보는 이야기가 긴 그런 토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훨씬 더 흥미있죠.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면 훨씬 더 흥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토론대회 그러면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을 하고 흥미있게 되고 이기는 쪽은 박수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1958년 영국에서 스티브
스티브 펄이라는 분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uses of language, uses of logic, uses of logic, 논리의 용도, 논리를 무엇에 쓰는가 그런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써서 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더니 지금은 아주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그 uses of logic, 여기는 핵심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거의가 다 토론의 대상이다. 왜 토론의 대상이 될까요? 거의 모든 문제는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빼고 진리는 토론 대상이 안 되죠.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진리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토론이 되는데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토론 안건, 토론 문제가 정답이 있는 거면 그건 토론이 안 되죠.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토론이 이 정답이 없는 토론이라도 모든 argument에는 qualification, 거기 수식어가 꼭 붙어야 된다. 대개 그렇다. 그런 면도 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면이 아마 97%더라. 이렇게 qualification, 수식을 붙여야 돼요. 이것이 토론 모델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대1로 토론도 하고 2대2로 맞서서 토론하기도 하고 3대3, 4대4 이렇게 토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는데 질문이 꼭 그 안에 있죠. 그리고 이 토론의 안건, 문제는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것을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다. 그럼 토론이 돼요. 왜? 아니다가 있다고 하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10년 안에 안 될 거다. 그럼 토론이 됩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위에 있는 혹은 멀리 있는 혹은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토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토론할 때는 수식어를 붙여라.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좀 보겠습니다. 네가 토론을 영어로 한다. 이게 계속 영어 잘 못하는데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어 해야 조금 더 하는데 영어 토론까지는 끝까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이런 우리에게 없는 디베이트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어 얘기하기 전에 한국에는 토론이라는 게 완전히 없었나? 디스커션이 있죠.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조해보면 아하, 토론이 이런 거구나.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디스커션은 프리사이더 가운데 딱 앉아서 얘기 돌아가는 거 당신 얘기 좀 해주시죠. 그치 너무 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쪽 좀 말씀하시죠. 이 토론을 이끌어주는 프리사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디베이트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금방 알려야 돼요. 그 전에 디스커션, 토의라고 그랬죠. 디스커션은 토의라고 그래서 디베이트, 토론하고 구별하는데 이 디스커션, 토의에서는 큰 문제를 다룹니다. 토론의 주제는 남북 통일. 자, 이게 좋은 의견들이 많겠어요. 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사회자가 잘 고르고 이야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베이트, 토론에서는 그런 건 안 나와요. 남북 통일, 그러면 거기다가 꼭
각자의 의견을 붙여서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제에다가 yes, no를 구별할 수 있는 claim, 자기 주장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걸 영어로 proposition, 안건이라고 합니다. proposition.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토론, 디베이트는 양쪽이 딱 갈라지는데 opinion, 자기 의견을 분명히 내세우게 돼 있고 discussion, 이 토의에서는 이게 너무 큼직한 주제를 내놔서 그렇게는 안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게 문제다. 말하는 순서와 시간, 순서와 시간, 이게 금방 결정이 되죠. 디스커션에서는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베이트에서는 미리 말할 사람들 정해놓고 몇 분 정해놓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순서와 말의 길이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사회자가 필요 없는 거죠. 사회자는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해서 여기 스피치의 폼, 토의에서는 폼이 없죠. 어떻게 얘기를 해도 하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디베이트에서는, 토론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argument를 해야 됩니다. argument는 자기의 opinion, 의견과 그것을 justify, 정당화, 그리고 나서 rebuttal, 상대방 의견을 꺾는, 여기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judge, 심사에서 점수가 뚝 떨어져요. 이 토의 디스커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심사관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대회는 토의 대회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토론인데 대회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디베이트는 리추얼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뢰이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토론을 형식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게도 되고, 그것의 발달은 아까 본 것처럼 개인과 개인의 토론 대화에서 시작해요. 대화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그게 발달하면 나중에는 리추얼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떠냐? 영어는 물론 영어도 지금 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는 이거는 저 마지막 리추얼이 다 됐을 때 대회 얘기예요. 우선 교실에서 교수가 학생들끼리 어디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커피숍에서 잠깐 얘기할 때 세상 모든 일에 사실과 가치가 논의된다는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 토론 문화, 여기에 리추얼이 되어갈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만 처음 내놓은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우리 스스로가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디베이트가 뭐냐면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 토의와 대조를 해보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영어로 토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상대방하고 공항에 가서 커피숍에서 대화 좀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어려운데, 한두 마디씩 주고받는 이것도 어려운데, 아니 무슨 어떻게 그걸 말이야. 그것도 글자로 하면 그런 대로 그냥 연필로 쓰고 이렇게 해서 보겠는데, 말로 하라니 이거 참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영어과 단역이 참 문제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 해결 방안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스키마라는 것, First Language, 우리에게는 Korean,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네 First Language죠.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든 영어든 그 사람 머릿속에 스키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키마 얘기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키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의심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영어를 지금 내 나이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어만큼 그 스키마가 발달됐습니다. 그건 뭐 아무나 영어는 외국어지. 조금 듣고 조금 하면 되는 거지. 그 영어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권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해야 돼요. 내가 열해 전에 그 풀브라이트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배우나 그 연구하려고 데려갔어요. 박사학위 하는 건 둘째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 아이를 데려갔는데 유치원 1학년, 4학년 세 아이가 저는 조직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모으고 나중에 분석을 했습니다. 박사님들도 거기서 일부 데이터를 떼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2년 반 되니까요. 2년 6개월 평균 세 아이 영어를 잘하더라. 그 잘하는 기준은 자기 연령대 미국 아이들하고 아무 조금도 그렇게 없이 대화를 하고 학교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 큰 아이부터 둘째도 셋째도 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특수학교로 모두 옮겨갔어요. 그럼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영어는 둘째치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따라왔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애먹었어요. 한국 와서 아주 놀림거리가 되고 고생했죠. 한 1년쯤 되니까 한국어도 또 따라가요. 지금은 미국에 모두 사는데 세 아이가 다 지금 여러분처럼 컸어요. 그 직장을 다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한국어에도 아주 능합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안 된다는 개념은 한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ABCD부터 글자 중심으로 하면 자연학습이 되질 않아요. 자연학습은 말을 통해서 디베이트는 디베이트를 이기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문법이 잘못되고 너자가 자꾸 빠지고 어는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마치 공을 차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형편없이 공을 차더니 자꾸 공을 차면서 재미가 있어서 하다 보면 조금 큰 잘 차죠. 2년도 안 걸리죠. 공 차는 거. 그 과정에서 공 찰 수 있는 스키마가 머릿속에 발달됩니다. 그쯤 되면 공을 잘 차게 됩니다. 영어도 그렇다. 자연학습하기 위해서 목표를 디베이트가 두고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한두 마디 하고 말고 30초밖에 말을 못하고 30초도 길죠. 한 15초. 15초는 제가 연구한 바에 있어요.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15초만 말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시켜봤더니 초등학교 학생들 평균 우리말 15초 영어 15초 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훈련을 아마 안 받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엉터리라도 엉터리라고 말하지 말고 연습 중이다. 연습 중이다. 이걸 계속하면 3년만 되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그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영어과 학생들이 이런 질문, What should we do? Become good debaters. 토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직접 하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는 컬처 문제죠. 문화부터, 즉 디베이트하는 리추얼, 그것부터 익혀야 된다. 디베이트를 잘하려면. 그리고 나서 동서의 차이가 나는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영어를 계속하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더 매죠. 문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핸드아웃 3페이지 상단 제일 윗부분에 몇 줄 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미스벳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동서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책을 썼는데 2003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 되신 분이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아마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1, 2, 3 세 가지는 우선 처음에 첫 번째 동서 대체로 아시아에는 모던 아시아, 현대화한 아시아에도 가보면 Ancient China, 가장 옛날 1500년 전 중국하고 똑같다. 디베이트하는 게 없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어를 붙여서 나아져 absent.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게 없다. 디베이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디베이트는 웨스터너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어 하는 세계, 서양 사람들에게는 second nature, 제2의 자질, 체질, 본능. 이거 서양 사람들은 제2의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영어를 땡로를 하는 사람들이 기르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금방 여러분 주의가 갔을 겁니다. North Americans, 캐나다하고 미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 North Americans. Show and tell. 4살, 만 4살 때부터 너서리 스쿨에 다니는데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show and tell, 집에서 뭘 하나 가령 이런 거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요. 엄마가 가져오라고. 저 선생님이 너 내일 show and tell 해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걸 내놓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좀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 만 4살 되면은 유치원에서 하는 건데 이때부터 벌써 express opinions,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리고 justify, 그걸 정당화해요. 거기 썼죠? express opinions.
and justify them. 그걸 정답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유를 대고 설명하는 정당화. 이게 만 4살만 되면 시작한다. 그게 우리 눈에 아마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별로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어휘들이 있어서 잘 모를 부분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여기 The whole rhetoric of argumentation. argument는 뭐고 argumentation은 뭐냐? argument는 말론술이나 글론술입니다.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논술은 의견을 말하고 자기 의견에 대한 정당화. 정당화라는 것은 이유와 설명을 붙이는 걸 정당화라고 했습니다. 그걸 argument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argumentation, 이렇게 argumentation, 이거는 argument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즉 debate다. 이걸 아마 우리말로는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해야겠죠. argument는 debate고요. 논술, argumentation, 그건 논쟁이라고 해요. 이 논쟁을 할 수 있는, 논쟁을 더 잘하는 첫 번째입니다. rhetoric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수분들은 잘 알 겁니다. rhetoric은 말하고 글 쓰는 스킬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수사학이라는 rhetoric, 수사학이죠.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기술, art, 그런 능력, 그걸 rhetoric이라고 하는데 argumentation, 그 서로 대립되는 두 argument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conflict, 충동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걸 debate라고 하고 바꿔 말하면 argumentation이다.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아직 다하지 못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거 express opinions and justify it. 이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만 4살이 되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우리는 어때요? 말 안 하죠. 자기 의견이 교수님이 말씀하는 의견과 좀 달라. 참고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express and justify them 이게 없어요. 즉 토론하는 리추얼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꽉 누르고 말죠. 교수는 교수고 나는 학생인데 배우러 왔는데 내가 따로 적어놓고 내가 찾아보지. 또는 가정에서 같으면 내 남편인데 내 아빠가 그러는데 뭐 해? 사회 나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센데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는데 나는 의견이 다르지만 이걸 만 4살 되면 벌써 그걸 표현한다. express opinions.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justify them. 그 정당화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이든 의견을 말하면 말한 사람이 반드시 justify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서양 문화의 근저다. 4살 때부터 옆에서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유아원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친구들 앞에서 나서서 뭐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이거 사온 거예요. 이건 물을 닦는 건데요. 시원해요. 참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거 참 좋니? 그거 왜 좋니? 이거는 목마르면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왜 목마름을 마시면 왜 좋니? 그거는 뭐 물 달라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내 거니까 마시면 되잖아요. 좋아요. 옆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가령 서양 사람하고 여행을 하는 중인데 이거 뭐 한 병, 야, 그거 놔줘라. 이런 거 있으니까 놔줘라. 그래, 뭐 가자. 그렇게 안 하죠. 놔줘라. 자기 의견이에요. 왜? 물어야죠. 줄 수 없어서 아니라 뭐 주는 건 주는데 왜인지 알아야죠. 내가 좀 목이 좀 다른 사람보다 자주 말라서 그래. 그래? 그럼 좀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야겠죠.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나요? 설명을 해야지. 어젯밤에 내가 술 좀 마셨거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argument, 말론수를 해야 된다. 이게 서양 디베이트 문화의 근저다. 이것이 점점 널리 퍼지고 세월이 지나고 형식을 자꾸 갖추게 되면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실 수업을 토론 수업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하죠. 그러니까 수학이든 교과목이 뭐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할 것 없이 진도가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진도에 비하면 한국은 반 정도는 훨씬 더 빠르대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이거도 하고 쓰면 돼요. 그냥 이걸 하는데 뭐 그렇게 자꾸 아까 학생 친구는 그렇게 하면 진도 늦어져. 이게 내 시간인데 자네가 자꾸 그렇게 내 시간이니까 빼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문화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단 하나라도 모든 학생이 다는 어렵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권리고 선생님의 의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얘기입니다. 두 번째, express opinions, justify them.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어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동양하고 서양하고 구별하는 얘기예요. argumentation, 그건 우리 설명에서 argumentation이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논술을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할 때 그걸 우리가 argument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논쟁. 그런데 세 번째 때는 그런 논쟁이나 또는 trafficking in opinions, 주거니 받거니 trafficking in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아시아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자체로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argumentation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opinion을 내놓지 않는다. 트래피킹이 없다. 트래피킹은 교통이 트래픽 아닙니까?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차가 이렇게 교통을 해요. 의견은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다. 뉴스 대책에 보면은 일본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자기네는 한 번은 파티를 했는데 의견 교환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회사 사람들을 모두 불렀는데 그 파티가 실패했다. 의견을 교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마음먹고 서양화된 일본 사람이 파티를 열었다는 큰 잘못.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게 디베이트가 없는 세상이에요. 의견 교환도 없습니다.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럼 번역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생각의 지도라 그래서
제자되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인신공격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아까 여러분이 읽은 그 글 내용입니다. 1번이라고 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도 의식한 부분이 이거보다 의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그런데 우선 디베이트 이거 뭐라고 썼어요? 논쟁이라고 했죠. 번역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디베이트를 논쟁이라고 그러면 밤낮 그 사람들은 싸움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많은 사회야. 참 그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의견 표현 그렇게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을 표현하면 꼭 뭐가 따른다고요? 그 의견을 듣는 사람은 뭘 기대해요? 이유를 대고 설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에이 나는 너 거기 안 갈래? 그럼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정당화할 의무가 있다. 그 상대방이 기다려요. 정당화하기를. 또 우리가 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I don't want to go there. I'm going home. 그럼 그냥 끝나요. 우린 그런 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럼 상대방 기다려요. 그냥 가거든? 이상하다 이거죠. 한국 사람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안 통한다. 이상하다. 문화가 달라. 리추얼을 그 리추얼, 디베이트 리추얼을 일상생활에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말을 했으면, 의견을 표현했으면 justify, 정당화하는 말이 꼭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토론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우리나라에서 토의라고 말하기 전에 토론, 우리 전통적인 토론에서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론술, 뭘 가르칩니까? 내가 듣기로는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 다 가르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서론, 본론이 아니면 기승전결, 중국의 시 쓰는 머덜이라는데 그걸 이제 논술 쓰는 데가 적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기승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전, 결 마무리 짓는 거 기승전결 이것도 가르칩니다. 여기는 말에서 시작하지 않은 글만 가지고 하는 그런 냄새가 금방 풍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논술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논술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 의견을 꺾는 리버터 그게 있어야 될 거고 내 의견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이게 논술이 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이런 걸로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압니다. 서양은 전부 다 디베이트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디베이트에서도 모든 문제는 찬, 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문제는 그렇다. 진리는 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캐논이라는 영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캐논. 그분이 저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The Argument Culture 이런 저술 1998년에 내놨어요. 이게 미국 번역에도 우수하게 풀리고 독자들이 많이 있고 영국에서도 또 출판을 해서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디베이트 문화, 아르규먼트죠.
디베이트 문화, 이 아르기먼트를 형편없이 깠어요. 뭘 가지고 깠느냐? 동양을 말아요, 동양을. 동양은 그런 게 없다. 왜 이렇게 영화하는 세계에서는 양자를 대결시켜서 TV에 어도 그렇고 라디오 들어도 그렇고 맨날 꼭 양자가 꼭 나와요. 반대 꼭. 어떻게 찾아서도 반대쪽을 내세워서 서로 타이틀에 부딪히게 하느냐. 동양을 보면 그런 게 없고 하모니다. 동양은 하모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걸 많이 사서 읽어요. 사서 읽는다는 말은 그대로 따른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흥미있게 보는 거죠. 그걸. 반대는 찬성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뒤집어 보면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여기는 디베이트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하모니를 위해서. 근데 하모니의 근간은 뭐냐? 체계, 윗분 아래, 여자, 남자, 어른, 아이. 윗사람 보면 꼭 숙여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가지고 나는 되죠. 윗사람한테 그랬다간 안 되지. 교수님한테 아이고 안 되죠. 교수님한테 아니 이 건방지게 영관이라 뭐래도 그건 좀 안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 그걸로 하모.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역시 디베이스 세 사람이 쓰는데 4판 네 번째 에디션 리비전 한 게 나왔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 보면 소문자로 시작해서 제목이 Everything's argument, Everything's an argument. 이게 다 argument, 논술감이다. 찬성 반대가 다 있다. 진리를 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지금까지도 최근에 나온 건 2007년 거니까요. 무수하게 많은 작자가 나오고 또 이런 대회가 여러 곳에서 여러분 그 아까 행가우스 지나갔습니다만 내가 그 당장 눈에 띄는 조직 별표하고 나열한 거 봤을 겁니다. 그런 여러 기관, 대학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있고 미국 안에도 있고 영국 안에도 있고 이런 토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겁니다. 도대체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에게 영어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뭐 그냥 이론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론 아니냐? 이론이죠. 실제로 가능하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포항공대에서 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같이 일하는 교수님 둘하고 셋이서 공동 발표를 했는데 한 학기였어요. 프레시먼 1학년 아이들 결석한 가끔 한 번, 두 번 빠진 애들 다 제하니까 17명이 나왔습니다. 한 반이 25명입니다. 17명으로 전부 다 통계를 냈어요. 뭘 했느냐 하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미국 사람의 글을 아르기먼트를 익혔습니다. 그걸 익히고 너희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당화해봐. 영어로 쓰라고 했어요. 모두 써냈죠. 글자 수를 세니까 85 평균. 이건 사실 고등학생들 수준이죠. 고등학생들 수준. 그래도 한 200단 단어는 써야 뭐 좀 쓴다고 그러죠. 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썼나 보니까 준영문을 보고 거기에 나온 예문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다가 자기 글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에 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영문을 주면은
학사빠르게 여기서 필요한 내용 봐서 이렇게 조립하면 자기 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일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 3개월이죠.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2번 레스큐라는 프로그램을 물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138%, 미리 말하면 147.9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 늘어났다는 말이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읽은 글에서 영문 몇 가지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봐서 짜맞췄더니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쓴 부분이 상당히 늘었다. 물론 미숙합니다. 3개월이 뭐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3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3개월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퀄리티, 질로 보아서 총 85단어 정도 평균 85단어였을 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자기 생각을 직접 쓴 것들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가르쳤냐? 그것만 했느냐? 아니죠. 이렇게 대체로 5가지는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텍스트북 리딩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만 영어 시간을 합니다. 지금 모든 과목은 다 영어로 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Conscious Utterance Exchange. 곧바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단어나 문장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리듬과 하이피치의 의미를 전하고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걸 위해서 1:1로 의식을 귀에 들리는 대로 듣도록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떠오르는 단어부터 중요하게 말하는 이런 연습을 시켰고요. 세 번째는 Look and Tell. 사진을 찍었습니다. 극장 여러 가지 사진, 또 음식점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것들을 놓고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녹음을 하고 했어요. 길게 설명하는 녹음. 그걸 전부 다 나눠줬어요. 테이프하고 스크립트하고. 그거를 각자 공부해서 네이티브 스피커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partial expressions.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 중에서 부분 말하고 글 쓰는데 도움되는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걸 공부해서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OJR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opinion, O, justify, 그리고 rebuttal, O, J, R. J는 reason and explanation. reason and explanation. 그래서 이 O, J, R 요거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켰습니다. 이게 레스큐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레스큐는 reshaping consciousness for university English. Reshaping consciousness for university English. 대학 영어를 위해서 의식을 재구성하는 레스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게 3개월에 그 정도 효과가 났으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3년을 목표하고 이와 비슷하게 열심히 디베이트하는 훈련을 하시고 두 분이 만날 때나 혹은 넷이서 혹은 6이서
영어를 이용해서 의견을 말하고 정당화하고 리버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하고 또는 그 반대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틀림없이 된다. 저희 아이들 미국에서도 그런 거 확증을 잡는 연구 논문들하고 그 책도 써냈습니다만 이런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영어과를 다니려면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과의 목표가 학생들이 3, 4년 동안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디베이터가 되게 돼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는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뭘 할 거냐? 두 가지. A. language. 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 argument. 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선 언어 면에서 세 가지 여기도 1, 2, 3 있습니다만 크게 여기 보여있는 three mechanisms expressing meanings 이거 말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한 three mechanisms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세 가지를 하면 language training에 각자 개인이 분명히 발전을 의식할 수 있을 거고 과를 운영할 때도 이런 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three mechanisms 그게 뭐냐? 다들 이론상으로 아실 겁니다. IU, Intonation Unit, IU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한국말 할 때도 공기가 입에서 나올 때 말하고 들이마실 때가 있습니다. 공기를 내뿜을 때, 들이마실 때, 내뿜을 때, 들이마실 때. 그래서 그 들이마실 때는 쉬어요. 내뿜을 때 말합니다. 중간중간에 쉽니다. 계속해서. 공기를 내뿜는 게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전부 다 1초 내지 2초입니다. 그 1초 내지 2초 동안에 한 마디, 평균 5단어, 평균입니다. 평균 5단어.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 평균 5단어가 독립될 수 있는 하나의 어휘다. 가령 예를 들어서 Sorry,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What did you say? 그러면 또막된 게 다 독립이 돼요. 그건 IU라고 합니다. Intonation Unit. 서양이나 한국이나 모두 같죠. 이걸 우선 들을 때도 IU를 단위로 들어야 되고 마치 그 단어를 단위로 듣는 것처럼 IU를 단위로 들어야 되고 말할 때도 연습할 때도 IU 기준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듬.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어, 동사나 명사나 부명사나 부사 같은 내용을 가진 단어들은 스트레스가 대개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펑션 워즈는 조동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Sorry, I didn't hear you. Sorry, I didn't hear you.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같은 IU의 리듬이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리듬이 생긴다는 겁니다.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우리말하고 달리 영어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스트레스가 자리를 옮기면 I didn't hear you. 그럼 야단치는 거예요. I didn't hear you. 그렇게 안 하고. 그거 움직입니다만 또 in the book, not there.
책 안에 있어. 어떤 정서를 강하게 하는 거죠. 일도 not there.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여러분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이 퓨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1호선을 타고 어디 갔던데 마침 대학생 같아요. 남녀가 있는데 어쩌라고 아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상황을 데이터로 얻었습니다. 영등포와 점인데요. 다음 영등포입니다. 그러잖아요. 방송하죠. 이제 꼭 미국 사람도 뒤따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두 남녀가 아주 다정한 연인 사이 같아요. 따라해요. 영어를. 그런데 영등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Next stop is 영등포. 분명히 듣기는 Next stop is 영등포. Next stop is 영등포. 근데 이 두 친구는 Next stop is 영등포. Next stop is 영등포. 영등포. 그 사람은 잘못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은 잘못한 거죠.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되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Next stop is 영등포. 그런데 Next stop is 영등포. 이것은 기억을 잘못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스키마가 우리말 스키마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영어 연습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영어도 한국말 싣고 들은 거예요. 영등포 그렇게 들었어요. 영등포 이게 하이피치입니다. 이 영어식 하이피치. 지금 그 말을 다시 이해를 말씀드리면 Sorry,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What did you say? 들으셨어요? 한 번 더. Sorry,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What did you say? 이렇게 분명히 그 하이피치만 따라가서 듣는 게 그게 청취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제일 처음엔 잘못됐어도 서서히 3년 목표하시면 틀림없이 영어 발음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있습니다. 영어는 vowel-centered language. 우리말에 비해서 영어는 vowel-centered. 모음 중심이에요. 우리말은 자음 중심입니다. 이 모음 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발음할 때 혀의 양쪽, 이게 혀끝이라고 하면 혀의 양쪽을 이렇게 그냥 놓지 말고 영어 할 때는 이거 올리세요. 혀의 양쪽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면 영어처럼 들린다. 이 서양 사람들이 영어 할 때는 혀의 양쪽을 약간씩 올립니다. 그러면 모음이 분명하게 자음보다 잘 들린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보면 sorry 할때 해보세요. 해보세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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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 didn't hear you. I didn't hear you. I didn't hear you. I didn't hear you. 어때요? 그 양쪽을 혀의 양쪽을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힘이 드는데 그 대신 발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I didn't hear you. I didn't hear you. Because of the noise. Noise. Noise도 혀의 양끝은 약간 올리세요. Noise. Noise. Noise보다. Noise가 아니죠. Noise는 그냥 한국말이고. Noise. Noise.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말은 어떠냐? 자음 중심의 우리말. 그래서 딱딱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혀 양쪽부터 이렇게 꺾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뭐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있는 건 3번. 이거는 voice는 여기다 손을 대시면 성대가 울려요. 돼야죠. 이 말은 이게 안 되죠. 근데 영어로는 분명히 ball 해보세요. ball. 성대가 울려요. ball. 네. 그리고 풀 하면 팝. 안 울려요. 이거는 팝.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이 푸하고 부가 무슨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성대가 울리는 거하고 성대가 안 울리는 게 차이예요. 우리말에는 그게 없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강하고 덜 강하고 대전, 미국 사람한테 대전 말해봐. 대전 못해요. 우리는 태천 그러면 대전하고 대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태천하고 대전 다 대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약이 자음의 의미를 다르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영어 생리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미국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EF야 영어를 배우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바로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미국 사람 따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 부산 요새 그 부산을 비로 표현하잖아요. 비. 성대가 울려야 된다. 모사 해보세요. 모사. 네.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죠. 부산에 우리는 성대 울리거나 성대 안 울리거나 다 똑같아요. 다만 강하고 탁하고 덜 탁하고 그게 의미를 구별해 줍니다. 이것만 이 세 가지 소리 메커니즘하고 모음 중심하고 성대 울리는 거하고 성대 울리지 않는 이것만 구별해도 여러분 영어가 상당히 달라질 거고요. 이제 argumen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 argument 그걸 어떻게 그걸 풀나 말로 해. 요사이면 컴퓨터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말 하면서 이런 거 써봤는데 여러분끼리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나하고 C 디베이트 하잖아요. C 컴퓨터 디베이트. 그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컴퓨터 시스템 이용해도 좋고 또 직접 그런 조직을 만들어도 돼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베이트 하는데 C 디베이트를 하려면 상대방이 말로 할 것을 컴퓨터로 치는 거죠. 안건 반드시 찬성 반대가 맞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학생 생활, 사회생활, 생활 속에서 그 안건을 놓고 내가 먼저 할게. 3분만 한다. 그 다음에 너 3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반론할게. 너도 마지막으로 해. 이렇게 약속을 하고 3분 동안 자기 의견을 쓰고 정당화해 주세요. 즉 이유를 대고 설명하라. 그 다음에 추측해서 반대쪽에서 이건 아마 반론이 있을 거다. 그걸 꺾여요. 리바트. 반대 의견을 꺾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 편에서 그걸 보고 다시 써요. 똑같은 우리 안건 가지고 포지션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반대다. 이유는 이런 거, 설명은 이런 거. 내 의견은 왜 이래서 잘못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와서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건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말한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상반되는 얘기다. 그건 누구 잘못한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실수고 이거 내려서 이렇다. 컴퓨터로 여러분 더 해보십시오. 아니면 학과자님이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아마 C 토론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게 더 빨리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대회가 다 임의적으로 정합니다. 5분씩 하는 데도 있고 7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각 개인이 처음 할 때는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반론해야 되기 때문에 7분, 10분 이렇게 임의로 정합니다. 여러분도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What should we do to become good debaters? 이런 디베이트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무엇보다도 디베이트가 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 이제 It's a ritual. 하나의 리추얼이다. 그 리추얼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어른에서 배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리추얼로서 적어도 내가 3년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영어과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자기 발전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과, 국문과, 체육과, 음악과 다 목표가 있습니다. 영문과도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대화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요. 영어에 대한 이론만 가지고는 영어를 잘하기가 힘이 듭니다. 디베이트를 가지고 자기 의물,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language, 또 하나는 argumentation. 이 두 가지 의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시는 중요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될 겁니다. 이제 처음에 내걸었던 세 개의 질문. Why can't we practice debate, discussion in class? 왜 안 되느냐? 이거는 아무리 위에서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당장 그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과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하는 분들이 이 리추얼, 디베이트 리추얼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갈 때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문. 왜 토플에는 talk long, write long? 그 왜 있냐? 왜 길게 쓰라고 그러고 왜 길게 말하라고 그러냐? 그건 argument를 외우려고 한다. 이 argument를 가르치니까 202단어가 됐어요. 제일 처음엔 85단어밖에 못 쓰던 아이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그냥 처음엔 베꼈는데 그 다음엔 자기의 생각을 써나가더라. 단 3개월에 결과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Why do they ask us to have interview? 인터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 할 때마다 여러분은 뭐든 물어보면 의견 제시하고 정당화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디바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 디베이트, 우리의 지식, 즉 세계관과 가치관을 디베이트를 통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깊이 해 나가면서 이것은 영어를 배우는 language, 영어를 통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길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디베이트 리추얼 이걸 여러분이 연마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장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